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뷰를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텍스트링 아이템을 프로그램적으로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이 유튜브 채널에서 실습한 실습 코드에 대해서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소스 코드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실습 코드에 대해서 소스 코드를 다운받고 싶으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 링크 주소로 오셔가지고 다운을 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텍스트링, 그러니까 그 링 열거형 컨트롤을 운영함에 있어 가지고 일반적으로는 그 열거형 컨트롤을 사용하실 때 열거형 아이템이 그 실제 그 정수형 데이터하고 매핑이 되는 게 0부터 1씩 증가되는 타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텍스트링 같은 경우는 아이템과 그 다음에 그 숫자하고 매핑도 실제 그 사용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변경시켜서 운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그리고 그 일반 열거형 컨트롤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적으로 아이템 정보를 변경하실 수가 없지만 텍스트링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실습할 예제에서처럼 아이템에 대해서 뭐 텍스트 파일로 관리를 하신 다음에 텍스트 파일을 불러와서 그 텍스트링의 아이템을 실제 업데이트하는 작업을 프로그램적으로 진행을 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론트 패널 UI는 간단하게 로드라고 하는 불리언 컨트롤이 하나 있어서 이 관련된 값에 이제 마우스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즉 이벤트가 발생을 하게 되면 밑에 이제 아이템 이름이라고 하는 라벨을 가지고 있는 텍스트 링 컨트롤이 있는데 텍스트 링 컨트롤의 아이템 정보를 업데이트를 해줄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아이템 리스트 언더바 01점 텍스트 파일을 내가 로딩을 하게 되면은 관련된 텍스트 파일에는 아이템이 대문자로 AAA, BBB, CCC, DDD, EE라고 하는 이 5개의 아이템이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자,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화일 루프 안에 이벤트 구조가 있는 일반 디자인 패턴인데 이 로드 파일이라고 하는 이 불리언 컨트롤의 값이 변경이 되면 다음과 같이 어플리케이션 디렉토리 폴더를 입력으로 인가를 해서 파일 대화 상자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시게 되면은 별도의 다이얼로그 창이 뜨면서 내가 불러오고자 하는 그 파일의 경로를 설정할 수 있는 다이얼로그 창이 뜹니다. 그런데 이때 디폴트 경로가 현재 이 VI가 있는 어플리케이션 디렉토리와 동일한 디렉토리로 선언이 되어 있고요. 자, 여기에서 아이템 리스트 언더바 01 또는 아이템 리스트 언더바 02점 텍스트 파일 두 개를 선택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관련된 서브 VI가 호출이 되겠는데요. 이 서브 VI 같은 경우는 입력으로 이제 파일 경로를 입력받게 되면은 관련된 파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파일 열기 옵션에 오픈과 리드 온리 옵션을 이용을 해서 텍스트 파일을 읽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텍스트 파일 같은 경우는 스프레드시트 문자열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구분 문자는 라인피드 상수를 이용을 해서 각각의 아이템들이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자열 카테고리에 가보시게 되면은 스프레드시트 문자열을 배열로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함수의 입력으로 이 문자열을 인가해 주시겠고, 출력의 데이터 타입을 다음과 같이 문자열 원소를 가지고 있는 1차원 배열 데이터로 선언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는 문자열이고, 그리고 구분 문자는 라인피드 상수라고 인가를 해 주시게 되면은 출력으로는 1차원 배열 데이터 형태의, 자, 그 문자열 원소를 가지고 있는 배열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출력으로는 이 텍스트 파일에 있는 아이템을 1차원 배열 데이터로 출력이 나오게 된 상태가 되겠고, 여기에서 포르프를 이용을 해서 이 아이템 원소 개수만큼 이제 포르프가 수행을 하게 되겠는데, 프로퍼티 노드 중에서 이 텍스트 링의 프로퍼티 노드에 문자열과 값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속성에 데이터를 인가해 주셔야 되는데 데이터는 클러스터 형태로 인가를 해 주셔야 되고, 이때 클러스터의 원소는
그 문자열과 그거에 해당하는 값을 이제 하나의 원소로 갖는 클러스터 형태로 데이터를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름으로 묶기 함수를 이용하시고, 자, 이때 묶을 클러스터의 원소 타입은 이 아이템 이름의 입력 데이터 타입으로 선언을 해주시게 되면은, 자, 스트링은 텍스트 파일로부터 불러온 데이터를 하나씩 인가해 주시면 되겠고, 그때 아이템에 매핑되는 값은 그냥 포루프에서 루프 반복 터미널 값을 그대로 인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데이터 타입이 부호 없는 16비트이기 때문에, 자, 인테저 32빗을 부호 없는 16비트로 변환해 주는 작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같은 경우는 처음 VR가 실행이 됐을 때 이 아이템 이름에 표시되는 값을 빈 문자열 원소를 하나를 가지고 있는 값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빈 문자열이고 아이템 이름은 0으로 이렇게 명시적으로 선언해 주시면 처음 VR가 실행됐을 때는 아이템 이름에는 아무런 아이템도 표시가 되지 않도록 운영을 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론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실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에 제가 미리 폴더에 VI를 좀 만들어 놨는데요. 이 서브 로드 config.vi는 제가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먼저 볼까요? 자, 관련된 VI를 자, 호출하게 되면은, 자, 커넥터 펜 같은 경우는 입력으로 로드 파일 입력을 받고 출력으로 데이터가 나가고요. 그 다음에 항상 서브 VI를 운영하실 때는 에라 클러스터 입력과 에라 클러스터 출력을 이 왼쪽 하단과 오른쪽 하단에 선언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서 한 가지 아셔야 될 거는 파일 IO 함수를 이용하셔 가지고 텍스트 파일을 불러오시면 되겠는데, 이 텍스트 파일 같은 경우는 스프레드시트 문자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스프레드시트 문자열을 배열로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셔 가지고 1차원 배열 데이터로 변환하셔야 되는데, 자, 출력 데이터 타입을 여기에 선호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1차원 배열 데이터로 만드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구분 문자는 기본값은 탭인데 저는 라인피드 상수기 때문에 라인피드 상수를 인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작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경로를, 관련된 폴더를, 자, 경로를 지정하시고 여기서, 자, 파일 탐색을 누르시고 02를 선택하고요. 실행을 해 볼게요. 그러면은 다음과 같이, 자, 아이템들을 1차원 배열 데이터로 출력을 내보내 줄 수 있겠고요. 자, 02를 한번 불러볼까요? 02 같은 경우는 그 영어로 1, 2, 3, 4, 5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서브 VI가 완성이 됐고, 자, 여기서 새 VI를 하나 운영을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하시고요. 자, 저장 경로를, 자, 복사하신 다음에, 자, 붙여 넣으시고, 자, 테스트할 VI 이름은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텍스트링 아이템 변경하기라고 하겠고요. 자, 프론트 패널 UI를 먼저 꾸며 볼게요. 자, 보기에 컨트롤 팔레트에서, 자, 실버에서 불리언에서 빈 버튼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그리고, 자, 프로퍼티에서 라벨은 보이지 않게 하겠지만 이름은 로드 파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리언 텍스트를 체크하신 다음에 오프 텍스트는 로드라고 하겠고요. 텍스트 색깔은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링 앤 열거형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게 이 열거형 링 그 컨트롤을 많이 쓰고 있지만 이번에는 텍스트 링을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텍스트 링을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자, 여기는 라벨은 아이템 이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리 맞춤은 미리 가운데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겠고, 자, 그러면은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를 구현해 볼 텐데요. 자,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 같은 경우는, 자, 구조에서, 자, 화일 루프가 하나가 있고요. 자, 화일 루프 안에 이벤트 구조가 있는 일반 디자인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화일 루프를 좀 사이즈 키우겠고, 이벤트 구조를 하나 넣으시겠고요. 자, 그래서 이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을 하나 이제 구현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벤트 구조 테두리 누르신 다음에, 자, 이벤트 케이스 추가하시고요. 여기서 이 VI에서 패널 닫기 물음표를 선택하신 다음에 확인 누르십니다. 그러면은 다음과 같은 케이스가 생성이 되고, 여기서 버림에 대해서는, 자, 참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while loop의 정지 조건도 참고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실행 버튼이 다시 활성화가 되어 있고, 자, 입력되지 않는 연결 터미널, 자, 입력 터미널을 연결해서,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자, 여기까지 한번 동작을 확인해 볼까요? 자, 실행을 하시면, 실행이 된 상태에서 이 오른쪽 상단의 X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자, VI가 종료가 되는데, 여기에서 패널 닫기에 버림이라고 하는 값을 참으로 하게 되면은 이 VI가 완전히 닫히지 않는데, 만약 이거를 거짓으로 하시게 되면은 이 VI가 완전히 닫힙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실행을 하시고 X를 누르면 VI가 완전히 닫히죠. 그래서 만약에 VI 개발이 다 끝났다고 하면은 이 버림 물음표 값을 거짓으로 해주시면 되겠지만, 지금은 구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는 값을 참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이벤트 케이스를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로드 파일의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자, 이벤트를 추가할 텐데요. 로드 파일은 관련된 케이스에 넣어 주시겠고요. 자, 여기서 먼저 해주셔야 될 거는 파일 IO 함수를 이용하셔가지고, 내가 불러오고자 하는 텍스트 파일을 선택할 수 있는 다이얼로그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파일 IO에 가보시게 되면은, 우선 파일 상수에 가보시게 되면은 어플리케이션 디렉토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 어플리케이션 디렉토리라는 함수를 이용하시게 되면은 현재 VI가 있는 경로를 가져오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 파일 IO에서 고급 파일에 가보시게 되면은 파일 대화 상자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불러오신 다음에, 자, 불러오면은 이렇게 GUI 기반의 설정이 나오게 되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자, 파일인데 기존 파일을 가져오려고 하기 때문에 기존으로 선택을 하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아이콘으로 보기라고 하면은 작게 보이게 되어 있고, 여기서 자, 캡션은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고, 입력으로 시작 경로를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하시겠고, 자, 이거는 제가 주석으로 파일 대화 상자라고 제가 주석을 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서브 VI를 호출하겠습니다. 자, 서브 로드 config.vi를 불러오시겠고요. 그래서 에라 클러스터 연결해 주시겠고, 그리고 자, 경로를 인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관련된 파일로부터, 자, 이 1차원별 데이터의 문자열을 얻으실 수가 있거든요. 한번 볼까요? 자, 데이터를 인디케이터를 하나 만들겠고, 자, 프로그램을 개발했을 때는 중간중간에 동작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실행을 하시고 로드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별도의, 자, 파일 경로를 지정할 수 있는 다이얼로그 창이 떴고, 여기서 텍스트 아이템 리스트 01을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정보가 나오고요. 또 로드를 누르신 다음에 02를 누르고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텍스트 파일에 있는, 자, 그 데이터를 불러와서 1차원별 데이터로 만드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이제 확인이 됐다. 그러면 이 데이터는 지우게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포르프를 이용하셔가지고 여기서 자, 데이터를 뽑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르프 같은 경우는 1차원별이나 1차원별 데이터를 인가하시게 되면은 자동으로 오토 인덱싱 기능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우선, 자, 이 포르프의 출력 부분에서는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터널 모드에서 마지막 값으로 나가게 운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자, 여기서 하셔야 될 거는 이 아이템 이름에 대해서 프로퍼티 노드를 하나 만드셔야 됩니다. 생성의 프로퍼티 노드에 문자열과 값이라고 하는 프로퍼티 노드가 있는데요. 이거를 쓰기로 변경하시고요. 자, 여기에 값을 인가해 주셔야 되는데, 데이터 같은 경우 보면은 클러스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링과 value라고 하는 값이 원소인 클러스터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자, 생성의 상수를 하나 만드시고요. 와이어를 지우시고, 그 다음에 테두리를 더블 클릭 하시면, 자, 테두리를,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게 1차원별 데이터죠. 그래서 지금 이 포르프 안에서는 1차원별 데이터가 아니고 이 1차원별 데이터의 이 원소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하나 뽑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움말 보시게 되면은, 자,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게 선택해서 드래그 하시게 되면 복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마우스를 갖다 대보면은 지금 타입종의 속성을 갖는 이런 이제 이런 이름의 자, 그 사용자 컨트롤러 지금 지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자, 이거는 이제 일단 지우겠고요. 그래서 클러스터에 대해서 상수를 하나 만들었고, 테두리를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작은 모양으로 표시가 되고요. 자, 여기에서 자, 코드 사이즈를 좀 여유있게 좀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포르프 사이즈를 좀 키우겠고, 자, 클러스터에 가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름으로 묶기 함수가 있어가지고, 자, 이름으로 묶을 때 관련된 그 묶기 데이터 타입은 다음과 같은 클러스터라고 선언하시면 되겠고요. 자, 드래그 하시게 되면 스트링과 밸류 값으로 나오게 되겠고, 자, 관련된 값을, 자, 포르프 출력으로 연결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또 오토 인덱싱 기능이 활성화가 돼서 2차원 배열 데이터로 나오게 되겠고, 관련된 값을 이 아이템 이름에 해당하는 프로퍼티 노드 속성, 문자열과 값, 이 꺽쇠로 표시된 게 배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 랩뷰 같은 경우는 이제 강제 변환점이 자동으로 생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타입정의 속성으로 선언된 거지만, 지금 여기서 만든 것 같은 경우는 타입정의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 그 클러스터를 원소로 갖고 있는 1차원 배열이기 때문에 강제 변환점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런 좀 단점이 있는 거는 좀 양해를 좀 구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이제 텍스트 파일에서 불러온 그 문자열 원소를 이제 하나씩 이 스트링에 인가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때 이 아이템에 해당하는 값은 그냥 이 포르프의 루프 반복 터미널 값을 인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강제 변환점이 생겼죠. 그래서 여기서 자, 와이어를 선택하신 다음에 삽입해서 숫자형 팔레트에서 변환해서 부호 없는 16비트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강제 변환점이 사라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코드가 다 완성이 됐고요. 자, 필요 없는 것들은 좀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요 없는 것들은 좀 보이지 않도록 하겠고요. 프론트 패널은 필요한 사이즈로 맞추겠고, 그리고 VI가 실행될 때마다 처음에 이 아이템 이름에는 이제 빈 아이템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자, 초기화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퍼티를 하나 복사하신 다음에 자, 에라 클러스터를 연결해 줄까요? 자, 이렇게 해서 에라 클러스터를 연결해 주시고, 자, 여기서 자, 상수를 하나 만들 겁니다. 자, 생성에 상수를 하나 만들겠고요. 근데 지금은 기본은 이제 빈 그 원소가 빈 1차원 배열인데, 저는 첫 번째는 그냥 빈 아이템으로 표현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자,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처음 실행할 때는 아이템 이름에는 아이템이 이제 실질적으로 하나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어있는 아이템이 하나가 존재하는 거고, 자, 한번 다시 실행하고 로드를 누르시게 되면은 관련된 VI가 있는 동일한 폴더가 기본 경로가 되겠고, 여기서 텍스트링 아이템 리스트 01을 선택하신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텍스트 파일에 내가 미리 선언해 놓은 아이템 정보들이 불러와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다시 종료하시고 다시 실행을 하게 되면은, 근데 여기 보니까 좀 이런 게 표현이 되네요. 자, 빈 걸로 표시를 했지만, 자, 그래서 여기서 로드를 누르신 다음에 다시 텍스트링 아이템 리스트 02.txt 파일을 선택하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자, 그 텍스트 파일에 내가 미리 정의해 놓은 아이템 정보들을 불러와서 텍스트링 아이템을 업데이트 해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기능을 보면은 그냥 열거형 컨트롤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관련된 속성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자, 프론트 패널에서 열거형 컨트롤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이거에 대해서 자, 생성에 자, 프로퍼티 노드에 보시게 되면은 자, 없죠. 문자열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관련된 거를 프로그램적으로 지금 실습했던 내용과 유사하게 하려고 하면은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열거형 컨트롤을 가지고는 이렇게 아이템을 프로그램적으로 변경하실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아이템을 프로그램적으로 변경해서 운영하고 싶다 그러신 경우에는 반드시 이 텍스트 링이라고 하는 컨트롤을 이용을 하셔가지고 운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간단하게 텍스트 링에 아이템을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